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움직임 보신 분들 솔직히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전날에는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좋은 회사라면서 왜 이렇게 빠지지? HBM 장비주라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지? 공매도 때문에 더 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HBM4 제조용 PC본더 장비를 442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응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몇 %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어제까지는 불안과 의심으로 한미반도체를 봤다면 오늘은 다시 그래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기대가 큰 종목이었습니다. HBM, TC본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I 서버 이 단어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실적이 잠깐 비거나 수주가 늦어지면 주가가 더 예민하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높은 기대를 가격에 반영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수주는 그 의심을 조금 덜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 정도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다시 HBM4 장비 수주 흐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장비가 HBM4 제조용 TC본더 4.5 그리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HBM3, 2까지 잘했던 회사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HBM4에서도 계속 선택받느냐입니다. 이번 수주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 전일 종가가 25만 3,500원이었고 오전장에서는 26만 원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가는 27만 4천 원까지 나왔죠.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만은 아닙니다. 전날 급락으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수주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이 다시 가격을 올려본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등과 완전한 추세 회복은 다릅니다. 오늘은 공포가 조금 꺾였다 쪽에 가깝고요. 앞으로는 이 가격 위에서도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계속 사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26만 원대 회복은 의미가 있습니다. 27만 원대 진입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28만 원과 30만 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전날 크게 밀렸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려면 28만 원 회복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3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붙어야 시장이 다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미반도체 가격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25만 원대는 전날 공포가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했다는 건 일단 시장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26만 원대는 오늘 반등이 실제로 버티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종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면 단기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만 원대는 오늘 뉴스에 반응한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꺾이지 않고 머물러야 다음 흐름을 볼 수 있어요. 28만 원대는 전날 급락을 되돌리는 첫 번째 회복선입니다. 이 가격을 회복해야 어제 하락이 과했구나 라는 해석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다시 시장이 기대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한미반도체가 30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려면 단순 뉴스 반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장비주 전체 흐름,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가 같이 붙어야 합니다. 이번 442억 원 수주가 왜 중요하냐면 1분기 실적 부진 이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약했습니다. 보유자들이 가장 답답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HBM 장비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숫자는 약하지? TC본더가 핵심 장비라면서 왜 매출은 꺾였지? 이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장비 회사는 분기별로 숫자가 고르게 찍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객사의 발주 시점, 장비 납품 일정, 검수, 매출 인식 타이밍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부진을 단순히 성장 끝으로 보면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일시적이니까 괜찮다로 넘어가도 안 됩니다. 결국 답은 수주가 줍니다. 그리고 이번 SK하이닉스 수주는 시장이 기다리던 확인 신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유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번 수주가 단발성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와
매출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보도에서는 2분기부터 TC본더 매출이 재개되고 실적이 V자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 2,276억 원, 영업이익 1,103억 원, 이익률 48% 전망까지 언급됐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벌 수 있다가 아닙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이 구조적인 둔화가 아니라 장비 발주 공백에 가까웠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분기부터 실제로 매출이 다시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회복된다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쇼크는 일시적이었다. HBM4 장비 수주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442억 원은 분명 좋은 수주입니다. 하지만 이 한 건만으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크게 가려면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단발이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수주 이후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2분기와 3분기 실적에 매출이 제대로 반영되면 오늘 반등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주가 늦어지고 실적 확인이 예상보다 약하면 오늘 상승은 단기 뉴스 반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유자가 해야 할 건 환호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가 다음 숫자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수주가 나왔고 납품이 진행되고 매출로 잡히고 마진이 유지되고 고객사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요. 이 흐름이 연결돼야 진짜입니다. TC본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도 다시 짚고 가야 합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HBM이 부족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HBM은 그냥 칩을 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D램을 아주 정밀하게 붙이고 열과 압력을 조절하고 분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TC본더가 중요합니다. 특히 HBM4로 갈수록 난도는 더 올라갑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 기준이 높아지고 양산 속도도 중요해지고 수율도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수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낮은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전기료를 썼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면 회사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래서 TC본더는 단순 기술 장비가 아니라 고객사의 마진과 연결되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뉴스가 한미반도체 주가에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가 HBM4 생산 확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해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만 좋은 뉴스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HBM4 투자 흐름도 같이 확인되는 뉴스라는 거예요. AI 서버 시장에서 HBM4가 본격화되면 메모리 업체들은 장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간다는 건 양산 준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HBM4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장비 발주로 돈이 나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뉴스 제목만 있는 기대와 실제 발주는 다릅니다. 이번 수주는 HBM4가 중요하다는 말이 실제 장비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뉴스가 반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건 좋은 전망이 아니라 실제 발주였거든요. 그럼 오늘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유자는 일단 오늘 반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날 급락 이후 바로 수주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26만 원 후반까지 회복했다는 건 공포가 일부 되돌려진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비중을 과하게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뉴스 반응이 강한 날입니다. 뉴스 반응이 강한 날에는 단기 매매 자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자금은 오래 버티는 돈일 수도 있지만 장중 고점에서 빠르게 차익을 챙기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장중에 27만 원대까지 갔다가 종가가 크게 밀리면 아직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가가 26만 원 후반이나 27만 원 부근에서 버티면 시장이 이번 수주를 꽤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오늘 하루 상승률보다 종가 위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급등했다고 바로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좋은 매수 자리가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특히 전날 크게 빠지고 오늘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위아래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신규 접근은 세 가지를 보고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26만 원대가 지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이 의미 있으려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28만 원 회복 시도에서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그냥 잠깐 피는 게 아니라 위 가격에서도 사주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추가 수주 기대나 장비주 전체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 혼자만 반짝 오르고 끝나면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시장이 HBM4 장비 사이클이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꼭 봐야 합니다. 오늘 뉴스가 좋다고 해서 개인만 따라붙는 구조라면 상승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강한 흐름으로 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아래 가격에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간 뒤에도 사는 돈이 있느냐예요. 26만 원대에서 매수세가 붙는 것과 28만 원 위에서 매수세가 붙는 건 다릅니다. 큰 돈은 보통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해야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뉴스가 나온 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는다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수주 회복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개인만 따라붙고 기관이 위에서 계속 덜어내면 단기 반등 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도 오늘 이후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근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부담이 꽤 컸습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건 하락을 예상하는 돈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수주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 공매도 물량이 부담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은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게 숏 커버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숏 커버링이 나온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주가가 26만 원대에서 버티고 28만 원을 회복하고 추가 수주 기대가 이어지고 장비주 전체가 강해지면 공매도 물량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되사야 하는 수요가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이후에는 공매도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매도 잔액이 줄기 시작하는지, 거래 대금이 늘면서 위로 받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망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더 편합니다. 좋은 흐름은 이겁니다. 오늘 수주 뉴스 이후 26만 원대에서 버티고 28만 원을 회복하고 추가 수주나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한미반도체의 1분기 부진을 일시적인 공백으로 보고 2분기부터 다시 숫자가 살아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간 흐름은 26만 원대와 28만 원 사이에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경우는 기대는 살아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구간이에요. 추격보다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흐름은 오늘 뉴스에도 불구하고 다시 25만 원대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이번 수주를 단기 재료로만 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유자도 비중 관리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앞으로 며칠 동안 가격이 어디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를 한 문장으로 보면 이겁니다. 의심이 컸던 종목에 실제 수주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확인을 시작한 날,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시 시작됐다고 확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한미반도체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가 시작이냐?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지느냐? HBM4 장비 매출이 다시 살아나느냐? SK하이닉스와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가격 위에서도 큰 돈이 사주느냐?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이 늦어지면 오늘 반등은 단기 반응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번 수준은 한미반도체만의 뉴스가 아니라 HBM4 장비 사이클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대표주 하나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관련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반응했다면 이제 봐야 할 건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느냐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처럼 한미반도체가 수주 뉴스로 급등하는 날에는 단순히 지금 사도 되나요? 만 고민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뉴스가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을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HBM4 장비 수주가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대형주로 다시 돈이 돌아가는지, 공매도 압박이 숏 커버링으로 바뀌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수주 뉴스로 급등할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주 뉴스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수주 뉴스로 움직였다고 해서 한미반도체만 보고 끝내면 좁게 보는 거예요.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4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한미반도체 흐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수주뉴스로 급등할 때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에서는 기준선을 지키는지,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붙는지, 과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급등했다고 놓칠까봐 따라붙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반도체처럼 수주 뉴스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볼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번 442억 원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28만 원과 30만 원 회복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급등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 실적이 다시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수주가 나왔고 가격이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이 가격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